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이것저것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긴 것하고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쁜 모양이 있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은 좀 모양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냥 그뿐인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그럴 수 있는데 개 중에는 어떤 운 안 좋은 사람은 여기를 신경이 누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허리 다리가 저리게 되고 허리가 아프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들 해요. 근데 과연 진실일까요? 허리 디스크가 만들어내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느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매스컴이 만든 허상이다. 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허리 디스크. 뭔가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난리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허리 디스크였어? 근데 똑같다니까요. 나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예. 우리 신발 오래 신으면은 당연히 신발의 모양 변하잖아요. 디스크도 오래 쓰면은 모양이 변합니다. 근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무증상 디스크 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디스크를 확진하는 검사 중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MRI라는 게 있어요. 근데 MRI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거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검사를 실제로 했는데 실제로 해본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물론 이거를 일반화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증상 성인 즉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MRI를 찍었을 때 30%에서 약 40% 정도가 디스크 돌출이 있었대요. 50세 이하였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30에서 40%면은 여러분들 많게는 두 번 중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100%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프지 않아도 3명 중에 1명은 디스크 변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무거운 거 들고 허리 통증이 생겨서 단순 요통이었는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MRI를 찍어보니까는 신경이 누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허리 디스크로 허리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믿어도 되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아마 이 이야기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논문이 이거 하나뿐이냐? 그렇잖아요. 많은 논문들에서 무증상으로 디스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축구 선수 그 풋볼이죠. 풋볼 아카데미에 있는 축구 선수들을 찍어봤더니 83%가 이상 소견이 있었다. 그것도 젊은 축구 선수들, 20대 선수들에게서. 그만큼 이 검사라는 거에 신뢰를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저 말고도 유튜브에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MRI로 진단을 받았다고 절망을 바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걸로 이제 협착증과 관련된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협착증의 MRI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 아프지 않은 무증상 성인을 찍었을 때 약 56.9%가 협착증 소견으로 판독됐다는 거예요. MRI가.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MRI 찍어서 이제 결과 받았으니까 이거 확실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단순히 이 방사선만 보고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증상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도 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료 몇 분 보나요? 네, 1, 2분 뭐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의사 선생님 몇 분 볼 수 있나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뭐 설명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MRI에서 찍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정확히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허리 디스크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허리 디스크하고 요통, 허리가 아파요 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허리가 아픈 게 디스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요 제 밑에 써놓은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면은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디스크가 돌출돼 있다라는 분들은 허리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허리가 아픈 분들, 허리가 나 아파라고 하는 분들을 MRI를 찍어보거나 검사를 해보면은 디스크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반대로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꼭 다 허리 디스크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허리가 별로 안 아파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그냥 병원에 별로 안 아파서 왔는데 별로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거야. 허리는 안 아픈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히스토리 듣다 보니까는 엄지발가락이 좀 저린대요. 근데 발가락이 저리고 뭐 이래서 MRI를 찍어보니까는 디스크가 누르고 있어요. 근데 허리는 안 아프다고 해요. 아니 난 허리도 안 아픈데 무슨 허리 디스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보세요. 디스크는 요통은 디스크는 어디 갔을까요? 허리 디스크랑 요통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르게 놓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돈돼서 쓰고 요통이 디스크 같기도 하고 요통이 안 좋아지면은 디스크가 되는 거고 디스크가 심하면 요통도 심해지는 거고 뭐 이게 분류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정리 오늘 해드릴 거예요. 자, 앞에서 좀 넘어가셔서 다시 봅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예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간 거죠? 자, 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우리가 병태생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병태생리, 어떠한 것으로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병태생리를 이해하는데, 병태생리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해부학이에요. 해부학,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처럼 똑똑한 사람만 배우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학문이든지 수학자가 하는 수학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하는 수학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정보를 아는 거지 해부학이라고 해서 꼭 다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특히 저는 쉽게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 몸 공부라는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해부학 영상. 왜? 그냥 이렇게 다른 데서 사기 당하지 마시라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진짜 해부학 지식이 0이라도 무언가 바르게 얻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선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안 되고 뭔가 비스무리하고 약간 잘못되고 있는 나의 어떤 이런 상상에 의해서 병을 해석하다 보니까는 좀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해부학적인 거 기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손가락 영상도 올린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답은 하나예요. 그냥 원칙과 기초를 알면은 조금 생각의 기준이 쓰게 되실 거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시면은 그 생각의 기준 생기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 정보 조금 시작해 볼게요. 척추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꼭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뼈 조각들이 5개가 이렇게 한 돌탑처럼 쌓여져 있는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앞쪽에는 디스크라는 것이 이 척추들을 붙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나요? 네,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도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이 주변을 다른 관절처럼 인대가 싸주고요. 이 주변에 근육이 붙어서 얘네들을 움직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디스크와 관련된 증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혹은 인대라든지 혹은 주변의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똑같은 맥락에서 시작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디스크는 무엇이냐? 요 사이에 있는 이 아이가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밀려 나오는데 이게 뭐 호떡처럼 퍼진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하필이면 이쪽으로 우리 몸에서 신경이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신경 섬유를 얘가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증상을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허리 자체가 아픈 것은 뭐 관절이 아프거나 뭐 인대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약 먹고 좀 쉬고 찜질하고 등등,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디스크는 심각하게 튀어나와서 너무 급격하게 누르거나 하면은 다리가 마비가 된다거나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허리가 아픈 것과 무관하게 이 안에 디스크는 멀쩡하신 분들도 의외로 또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찍으면은 뭐 관계없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를 다 깨끗이 해놓으면 여기는 괜찮은데 그 사이 이게 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냥 수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모르죠. 이게 이것 때문이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정보를 잘 기억해 주셔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무서운 거예요. 얘가 뭐 튀어나온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거나 막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하필 신경을 눌러서 그래요. 신경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얘도 우리 겉에 상처 났는 것처럼 서서히 회복되면서 상처 회복되고 눌렀던 거 풀리기도 하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런다고.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만에 하나 잘못돼서 계속 눌러서 손상을 입으면은 이 데미지는 평생 간단 말이죠. 장애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방어를 해주는 것도 맞고 또 너무 과잉 진료가 아니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저는 재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하고 디스크가 있는 분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는 저만의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보면 일단 허리 디스크랑 요통은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요. 오케이?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럼 왜 그런지. 저의 노하우는 요거예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1번 단순 요통. 허리가 좀 말했던 근육관절이 좀 아픈 거, 그리고 근육관절이 심각하게 아픈 거, 그리고 디스크를 그냥 살짝 누르는 거, 심각하게 누르는 디스크, 그리고 이제 이게 겹쳐진 거야. 단순 요통하고 단순 디스크가 겹쳐진 경우, 단순 요통과 심각한 디스크가 겹쳐진 경우, 심각한 요통과 단순 디스크 혹은 심각한 요통과 심각한 디스크, 이런 것들이 겹쳐진 거죠. 이런 것들도 재밌는 게 단순 요통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단순 디스크로 왔다가 사라지고 뭐 단순 요통이 다시 왔다가 사라지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심각한 요통이 한번 와서 회복됐다가 다시 심각한 디스크가 한번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복합으로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한 번에 빠닥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심각한 요통과 디스크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 요통에 심각한 디스크가 있었다가 단순 요통마저 심각한 요통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아니면 단순 요통, 단순 디스크가 있었는데 요통은 단순하게 있었지만은 디스크만 심각하게 변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렵나요? 조금 헷갈리시면은 몇 번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천천히 봐보시면 이해됩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떤 거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MRI나 이런 진단명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겪고 있는 증상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뭐냐면은 요통 같은 경우에서,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서는 허리를 움직일 때 어디가 아파지느냐? 네, 허리가 아파집니다. 근데 디스크는 허리가 아닌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경계를 좀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서 내가 문제가 어떻게 있느냐 보려면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끼우리거나 이렇게 허리의 움직임을 줘보는 거죠. 그때 허리에서 통증이 극심해진다,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저는 그걸 요통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럼 이거는 디스크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통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어떤 중재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움직였어요. 등을 구부렸는데 다리로 저림이 심해진다 이러면은 디스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디스크와 관련된 통증이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구부리는데 허리도 아파지고 저린 증상도 같이 생긴다? 그럼 이거는 두 개 다 있구나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쵸?
움직였을 때 허리를 움직여보고 판단을 해라. 실제로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도 다 움직임에서 나오는 증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부위로 간단히 나누면은 누구나 간단하게 테스트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더 중요한 정보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혼자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은 조금 뭐랄까, 내가 허리 디스크라든가 요통이 있다던가 이랬을 때 통증이나 증상에 대해 대처해야 되는 어떤 기준들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중에서 치료를 한다, 접근을 한다라면 어떤 것부터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어떤 치료가 더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디스크 쪽이 사인이 보이면 무조건 디스크 쪽을 잡아주라 그러는데, 좀 이런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바른 자세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운동이에요. 그리고 요통 같은 경우에서 운동이 중요해요. 허리 자체가 아플 때는 운동을 잘해주면은 빠르게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도 도움이 돼요. 이것과 이것이 요통과 허리 디스크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통이 있는 경우, 요통만 있는 경우, 허리 디스크만 있는 경우는 이대로 따라가면 되고,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으면 허리 디스크 먼저 케어하고 요통으로 넘어와서 케어한다. 그래서 증상으로 보면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저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사통, 쥐내림, 이런 것들을 먼저 케어가 된 다음에 통증이 점점 허리 쪽으로 집중되면 그때 요통 부분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히 컨셉을 잡지 않고 목적을 갖지 않고 접근하면은 답은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요거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런 스테이지에서 요로 단계별로 차례대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 정리하신 다음에 허리 디스크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 이거 글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까지 두서없이 찍어봤는데요. 그래도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